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암. 하지만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달로 암 완치율은 72%까지 높아졌습니다.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관심이 뜨거운데요. 암 치료 명사수 중입자 가속기의 등장으로 암을 정복하는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2024년을 맞아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로 희망을 쏘아올린 의료기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중입자 가속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의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유도솔 과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부산의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종양학과 유도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개 클리닉 웰이 2024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특집입니다.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 희망을 찾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요, 중입자 가속기인데요. 이게 뉴스에서만 봤는데 어떤 원리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두 번째 시간이야. 첫 번째에 뭐 한번 하나 푹 찌르면 살이 쫙 빠진다는 이런 거 하나 개발됐다 그지. 획기적. 옛날에는 암 이러면 막 그냥 저 집 저 사람은 얼마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암 성적이 이렇게 좋으니 그래도 사실은 내가 암이다 이렇게 하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획기적인 뭔가 있다 그기네. 저도 막 딱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웃으면서 보이소. 편안하게 한번 봐주 있어.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괜히 인상 썼네. 네, 그러면서 편하게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좋은 소식 들고 왔는데 네. 정말 생각보다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희소식이 될 것 같으니까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바짝 당겨 앉으세요. 빨리 일로 오세요. 웃으면서. 맞아요. 오셨나요? 오셨나요? 들어가겠습니까? 시작합니다. 네. 아니 뉴스에서 네. 중입자 가속기가 도입이 됐다는 소식은 저도 들었거든요. 네. 효과가 또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도 하고 확실하게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좋아요. 자, 저희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꿈의 암 치료기, 암 치료 명사수라는 별칭만 봐도 그 치료 효과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 중입자 가속기가 암 치료에 도입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중입자 가속기가 떠오르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현재 암이 다 정복되지 않아서입니다. 최근 국가 암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갑상선암, 전립선암을 제외한 전체 암 환자 5년 생존율은 대략 65%라고 합니다. 꽤 높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35% 환자분들은 5년 내로 사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맞아요. 특히 최장암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췌장암이나 육종, 흑색종이나 몇몇 희귀암들은 기존의 방사선에도 잘 반응을 안 하고 잘 맞는 항암제도 잘 없는데 이런 암종이 중입자 치료에는 반응을 또 하고 꽤 높은 생존율이 나온다는 보고들이 나오면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요즘에 굉장히 이제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저위험군, 중위험군은 이미 기존의 방사선 치료나 수술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수술 성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중에 고위험 전립선암은 기존의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5년 후에 30% 이상이 재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약 10년간의 중의자 치료로 치료했던 성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은 환자가 90% 이상으로 보고가 되면서 이제 향후 이루어질 우리나라의 이제 중입자 치료에 대한 결과도 얼마나 좋을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 잘 듣지 않았던 뭐 육종이라든지 췌장암, 뭐 샘낭암종, 흑색종 이런 되게 희귀하고 잘 들어보지 못한 이런 암들 있잖아요. 이런 암들을 걸린 환자분들이 굉장히 치료법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중입자 치료에는 또 결과가 또 좋게 나오는 보고들이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입자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데 도대체 이 중입자가 뭐길래 치료의 방사선으로 또 이용이 돼서 암까지 치료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입자도 있고 뭐 대입자도 있는 건지 아니 맞네. 뭐 중입자만 있는 맞아, 건지 맞아요. 계속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네, 궁금합니다. 이 초등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고 중학생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중입자는 이게 맞아요? 중학생 정도는 돼야 그 된다. 중입자의 중자는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아. 그래서 무거운 입자라는 뜻인데요. 얼마나 무겁길래 중입자라고 하는 걸까요? 기존의 방사선은 전자를 가속해서 발생한 엑소선을 사용하거든요. 그럼 전자보다 얼마나 무겁길래 중입자라고 하는 걸까요? 아, 전자. 최소한 100배는 되겠지. 그래야 뭐 이야기하지. 안 네, 그러면 다섯 배 말씀하시겠지. 되겠지 뭐. 40배? 20배, 네. 20배, 30배, 100배는 된다. 50배? 아, 108배, 2만 배입니다. 2만 배. 2만 배, 네. 2만 배. 예, 2만 중입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탄소 이온이거든요. 네. 탄소 이온은 양성자, 중성자 합해서 12개의 이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보다 그 양성자가 1840배가 무겁습니다. 근데 이게 12개가 있으니까 거의 전자보다 2만 배가 무거운 거죠. 그렇게 곱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것을 가속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와 설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중입자 치료가 당연히 이제 고가의 치료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아니, 그럼 설비가 어느 정도로 커야 되는 거예요? 거의 중입자 치료, 중입자 가속기 네. 이제 설비는 거의 축구장만한 설비가 필요합니다. 포장이요? 반대로 이제 우리 그 기존에 쓰던 방사선 치료 장비는요, 뭐 한 이 정도? 이 정도면은 가속기 하나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1m 정도 되는. 네, 그렇죠. 1, 2m 정도의 가속기로 충분히 이제 엑스선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 네, 이 고가라고 하시면 비용이 많이 드네요. 좀 든다. 좀. 집 한 채나. 현재 이제 그 고정빔 중입자 치료를 이제 그 서울의 모 병원에서는 5천만 원에 책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정빔이 아니라 나중에 좀 더 정밀한 중입자 치료가 시행되면 훨씬 더 이렇게 고가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고가를 받아도 사실 큰 이득을 낼 수 없는 이제 그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암에서 치료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특수한. 특수한 경우에 좀 사용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또 다른 입자 치료, 양성자 치료랑 좀 비슷한데 효과만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금 잘못된 오해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두 가지 입자 치료 모두 브래그 피크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브래그 브래드 피트요? 영화 배우 저도 브래드 피트 좋아하는데. 아닙니까? 브래그 피크 잘생긴 브래그 뭔가요? 피크는 뭐냐면은 기존의 X선은 우리 몸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그 지나간 자리 대부분의 방사선이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입자 치료는 낮게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피크를 치고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방사선량이 한 지점에 특정한 지점에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브래그 피크입니다. 양성자는 이 브래그 피크 이후에 그 거의 방사선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암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방사선 노출이 최소화되다 보니까 부작용도 더욱더 이제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중입자 치료는 브래그 피크 정도는 좀 세긴 한데 그 뒤로도 방사선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뒤로도 방사선이 좀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암에서 적용하기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효과비가 기존의 X선의 양성자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강력하다는 장점으로 암 세포에 대한 그 치료 효과도 높을 거지만 그 같은 자리의 정상 조직에 대한 손상 효과도 좀 높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암 환자한테 무분별하게 중입자 치료를 사용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수도 있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지금 한국에 언제 들어왔고 뭐 부산 경남에도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뭐 그 많이들 이제 그 매스컴에서 들으셨다시피 세브란스 병원이 올해부터 중입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2023년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부산에도 사실은 중입자 치료기 개발 사업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시작을 했었고 약 15년 전경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되게 오래됐네요. 조금 늦어졌지만 이제 곧 부산에서도 중입자 치료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진짜 하루빨리 부산에도 중입자 가속기가 도입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 분을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 암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치료를 했더라도 재발을 하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환자도 2년 만에 또 폐암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아유, 예, 처음에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그 다른 데가 아파서 치료를 하러 갔는데 거기보다 더 급한 게 있다. 폐암 상기 A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에서 또 수술을 하고 한 2년 동안은 좋았어요. 경과가 좋다고 그러더니 한 2년 넘어서 이 두 군데가 또 재발이 됐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재발된 것은 방사선으로도 항암 치료를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하면 계속 왔다 갔다를 못하니까 그래 일로 안내를 해줘서 그래 여기 와가지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경과가 좋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또 한번 보면 알죠. 폐암 방사선 수술은 보통 2일에 한 번 약 2주간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환자 체력을 고려해서 이거를 떼고 집과 가까운 계속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자체는 아픈 거 없고 이대로 가만히만 잘 계시면 됩니다. 기계가 빙글빙글 도는데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엑스레이 찍듯이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모양이네요. 진짜 이렇게 방사선 치료 효과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깨끗하게 좀 잘 치료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어떠셨어요? 뭐 좋았습니다. 계속. 아, 불편한 거 없으세요? 네. 지금 이제 그 저희 방사선 수술하신 지 1년 8개월 되셨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이번에 CT를 좀 찍으셨는데 한번 결과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동그랗게 생긴 요것이 우리 치료한 암이거든요. 이게 1cm 조금 넘는 건데 이 종양이 이제 2개월째 이미 사실 없어지긴 했어요. 거의 없어졌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 부분이 약간 칼자국처럼 이렇게 흔적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분적으로 폐 섬유화가 된 건데요. 흉터가 졌다고 그냥 흉이 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혀 재발 없이 잘 유지되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왼쪽이고 오른쪽도 한 군데 더 하셨거든요. 네. 요거예요, 요거. 요것도 한 1cm 조금 넘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2개월째도 역시나 보이지 않고요.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위아래로 보면은 여기 이제 1.3cm 정도로 체크되는 요 이제 동그란 게 지금은 이제 다 사라져서 이제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동그란 것도 지금은 이제 흉만 지고 이제 보이진 않고요. 네. 치료는 잘 되셔가지고 지금 이제 치료한 지 1년 8개월 되셨는데 아주 잘 무병 상태로 잘 유지되고 계십니다. 네. 잘됐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도 이 방사선 치료도 있고 주사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로 하는 것도 한번 맞았고 이 저 방사선 여기서 치료하는 것도 해봤는데 내가 봤을 때 방사선 거기 더 깨끗하게 낫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내 생각에도 한 1년 정도만 더 하면은 완전히 완쾌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원래 암은 5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5년 만에 완쾌 확인을 받으면 이제 운동이나 좀 살살 하면서 내 몸 관리를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뭐 이렇게 부작용도 있고 뭐 후유증도 많이 있다고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방사선 치료가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그런 치료 부위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사실 큰 부작용 없이 잘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충분히 극복해서 나갈 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방사선 치료를 받기가 주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효용 가치를 꼭 따져보시고 만약에 방사선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부작용 측면에서 주치의 선생님들과 어떻게 극복하면서 치료하실지 잘 상의하셔가지고
치료에 잘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잘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그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을 봤잖아요. 근데 방사선 치료하면 좀 막연히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프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 도대체 어떤 치료인가요? 네, 방사선이란 에너지를 갖는 입자의 흐름이나 파동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방사선 중에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암이 죽는 것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치료법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중압기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는 또 다른 거죠? 중입자 치료요. 중입자 치료하고 네. 그렇진 않고요. 방사선 치료의 한 일종이 중입자 치료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햇빛도 일종의 방사선이고 전자기파도 일종의 방사선인데 대부분은 이런 이런 이제 저 에너지 방사선을 맞는다고 뭐 어디 손상이 되거나 뭐 암이 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높은 에너지를 쓰면은 뭐 이렇게 정상 세포도 좀 손상을 주고 암 세포도 죽고 암도 죽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방사선 중에 그런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방사선 중에 전자를 가속해서 하는 방사선이 이제 X선 방사선 치료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양성자를 가속해서 치료하면은 이제 양성자 치료, 중입자를 가속해서 방사선을 만들어서 치료하면은 중입자 치료 이렇게 됩니다. 야. 그럼 들어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나 그러면요? 우리가 레이저 이렇게 뭐 축구 선수한테 쏘고 레이저를 얼굴에 쏘면 빛치료? 레이저를 쏜다고 해서 이 손상이 되지 않지만 어떤 거 보면 그 강한 레이저로 뭐 절단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어떤 강하게 가는 열이 있다 이런 말로 표현되는 건가요? 약간 레이저랑 다르긴 한데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은 같은 이제 에너지를 전달해서 뭔가를 치료하는 것은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사선은 그런 말씀하신 레이저나 뭐 이제 충격파나 막 이런 거랑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하여튼 느낌이 엄청 큰 근데 에너지라서 이 에너지를 전달하면은 우리 몸에 이제 그 유전자가 손상이 돼요. 암세포나 우리 이제 정상세포든 유전자가 손상되고 그 주변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서 이제 점점 암세포도 죽고 부작용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누워 있으면서 이게 뭐 수술을 해가지고 우리가 절개를 해서 뭐 드러낸다거나 뭐 자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최소 침술도 아니고 그냥 덜덜덜 돌아가는데 누워 있다가 치료받고 나오면은 그 암세포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은. 엄청 신기하죠. 근데, 네, 너무 신기한데 그 방사선이라고 하면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치료 받으실 때 막 의사 선생님들이 옆에 그냥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노출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시계도 그냥 끼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MRI 같은 거 하면은 맞아. 반지하고 빼야잖아요. 목걸이하고 전부 다 빼고 들어가는데 빼고 납으로 된 옷 입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MRI실 갈 때 막 빼고 들어가는 거는 거기가 자성을 띠는 거라서 그런데요. 막 자석에 막 이렇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방사선은 그 자기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그냥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주변에 이제 큰 뭐 물리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암 치료에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방사선을 우리가 정밀하고 아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그런 기술이 없었을 때는 방사선은 정말 단순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었어요.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방사선이 처음 발견됐을 때 당시에 그것을 치료로 이용해 보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사망을 하셨어요. 방사선이 잘못돼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당분간 방사선을 많이 이제 치료에 이용을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방사선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방사선을 굉장히 이제 세밀하고 뭐 조밀하게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네, 조준할 수 있게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암세포가 있는 그 암 조직에 아주 정밀하게 타겟해서 치료를 하고 그 외에 다른 인체 부위에는 거의 방사선이 안 들어가게 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에 이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만 딱 해가지고 명확하게 타겟팅해가지고 이 친구만 그냥 쫙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능해져서 방사선 치료에 더욱 더 이제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효과도 많이 좋아진 지금 것입니다. 암을 치료한다 했는데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암을 치료한다는 게 신기한데 그러면 모든 암 우리가 뭐 어디 가면 다 뭐 암이잖아요. 뭐 머리 뭐 골수암 뭐 오만 대 암인데 맞아. 오만 대 암을
5만 대 암 이런 거 알아듣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울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5만 대. 전체에 퍼져 있는 암들. 네. 5만 대 암이 암들. 다 치료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론적으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에 다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걔끼리 혈액암도요? 혈액암도 이제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 야. 대박이다. 그런데 대박.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로 임상적으로 그 치료를 할 때는 뭐 손익관계나 뭐 이제 이득이 되는가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측면들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예. 네. 사실은 점점 대상 환자가 늘어나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암종마다 방사선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 뭐 부작용이나 이런 후유증 측면에서도 이제 부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따져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림프종,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뭐 전립선암 등등은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뭐 위암, 대장암 등의 소화기암, 뭐 또는 유방암 등은 수술적 치료가 아직까지는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는 그 후나 그 전에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좀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라고 하면 X선 치료라고 하셨는데 방사선 그 치료 종류도 되게 많은가 봐요. 네, 방사선 치료는 크게 외부 방사선 치료랑 근접 치료도 나누고 또 외부 방사선 치료는 그 사용하는 종류에 따라서 또 X선, 양성자, 중입자 치료로 또 나뉩니다. 또한 치료 설계 기법에 따라서 뭐 2차원, 3차원, 세기 조절, 정의적 방사선 치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또 나뉘고요. 요즘 우리가 보통 받는 4에서 6주간의 방사선 치료는 3차원 입체 조형 치료 또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이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내지는 5번 만에 강력한 방사선을 팍팍 쏘는 그러한 방사선은 정의적 방사선 치료라고 흔히들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하는 말을 하는데요. 뇌종양, 폐암, 간암, 척추 전이암 등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뭐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없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방사선 치료 뭐 부작용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생각보다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도 뭐 적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는 수술과 같은 국소 치료이다 보니까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는 그 부위나 그 근처로만 방사선의 부작용이 생기고 사실 다른 부위는 방사선의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힘들다고 해서 다 똑같이 그런 환자분처럼 다 이제 힘든 그런 이제 부작용을 띠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두경부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을 받으면은 뭐 입도 헐고 못 먹고 하실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그 가슴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부작용은 없고요. 없는 대신에 이제 폐의 염증이나 약간 섬유화 같은 거는 생길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이 복부 쪽에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폐렴이나 뭐 이제 점막염 이런 것들은 이제 발생하지 않는데 약간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속이 쓰리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부위마다 조금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좋아. 자, 좋아요. 자, 첫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방사선 치료 중에는 회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회나 고기. 육류를 먹지 말라는 거네. 회는 육류가 회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X. 안 되긴 뭘 안 돼. 되는 게 어딨습니까? 고기라는 왜요? 수술 받는데 이 양반아 죽이라도 좀 먹고 그 죽에도 전복죽 먹는 게 좋나 그냥 거의 멀건 죽을 먹는 게 좋나 고기를 좀 먹고 이래야지 보충이 돼야지 그 방사선 쐬는데 안에 있는 몸을 어디 쫙 찔러갖고 그걸 다 불태가 지긴다 그러는데 오를 들어 이 양반이 지금 정신 있나 없나 여기 해봐봐 그러면 오라는 얘기를 저는 왜?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왜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회나 고기가. 그쵸, 그쵸. 이 단백질이 이 종양을 키우는데 뭔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저렇게 제한을 둔 게 아닌가 하는 아쭈 명탐정 맞죠? 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야기에 논리와 왜요? 근거가 없습니다. 왜요? 네, 뒷받침하지 무슨 못합니다. 뭐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요. 좋아. 개인적으로는 저도 없습니다만 제 얘기를 한번 드리자면 이 옛날에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우리 K 의료가 너무
너무 또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방사선 치료할 때 저는 물에 반대로 단백질을 좀 충분히 좀 보충하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면역력이 조금 바꾸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대비하자. 그런 마음에서 저는 먹어도 된다. 예, X 들었습니다. 뭐 방사선 회를 잡을 때 뭐 낚시 바늘이 낑긴 걸 먹나? 와, 쇠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못 먹게 하지? 참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장암 내시경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지. 예. 좀 먹고 가면 안 됩니까? 자, X. 네, X. 오, 오세요. X. 아, 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 알았어. 사실 뭐 회랑 고기 다들 없어서 못 먹는 그럼요. 너무 맛있는 고기도 먹어야 건데. 저희 주장이 좀 뒷받침이 좀 되게 부실하더라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네. 정답은요? 아, 정답은 X. 단백질하고 뭔 상관이 아니 있어? 그러면 저 까불고 낚였네. 그러면 식이 제한이 아예 없어요? 아, 일단은 이제 다들 일리가 있는 말씀들을 사실 해주셨어요. 일리가 다 있어요? 일리는 다 있으신데, 근데 이제 사실 먹어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제한을 하면은 또 안 되잖아요.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한을 할 거면 해야지. 사실은 고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좀 이제 드실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드시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육고기. 왜냐하면 네. 사실은 이제 또 치료를 또 끝까지 완수하고 극복을 하시려면은 이제 또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 예. 특히나 또 맞네. 두경부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먹고 못 씹고 못 삼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또 고기 국물 같은 거라도 드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곰국 이런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또 회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 다른 부위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대부분 또 항암 치료랑 같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독성 항암제랑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험할 수가 있어서 회는 그런 치료 기간에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항암 치료 기간에는.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백혈구 수치라든지 면역 기능이 정상이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방사선 치료를 뭐 2번 이상 받으시고 계시다거나 2번째 이상 이제 재발해서 받으시고 계시다거나 아니면은 방사선 치료가 범위가 너무 넓어서 골수 기능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치의들이. 그런 경우에는 회를 또 제한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럼 제 얘기가 그냥 뭐 다 맞았네요. 좋네요. 아, 이런 날이 오네. 야, 역시.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팩트 체크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면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 다? 옛날에 그 의사 생활 뭐 이런 거 드라마 나가면 머리 다 빠져가지고 빵모자 주거든. 맨날 이거 쓰고 있잖아요. 빵모자 주거든. 모자. 그렇게 따지면 머리 다 빠지는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냈을 리는 없고.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방수씨는 자, 머리를 다 방사선 빠진다. 치료와 머리카락의 상관관계. 그래, 옛날에는 머리가 다 빠졌다. 하나, 둘, 둘, 셋. 셋. 나 이제는 안 빠진다. 아, 저는 어? 빠진다. 왜냐하면 빠진다. 이제는 안 빠진다. 우리 대배우님께서 어떤 힌트를 또 주셨습니다. 뭐를? 드라마는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가분들이 이 사실을 기반으로 픽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모든 의료 정보들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드라마에 반영할 수 있었다. 고로 이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나도 그런 걸로 가지고 분명히 PD나 의사나 이런 사람, 저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전문 의사들 옆에 모셔다 놓고 그렇죠. 촬영도 하고 이런 하거든요. 그게 맞다 안 맞다. 근데 그게 그때는 아까 말한 X선을 광범위하게 쓸 때는 그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해서 그 포함이 돼서 머리카락이 빠지지만 지금은 조그맣게 필요한 곳으로 딱 침투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를 손상을 입지 않는다. 이거는 60년대, 70년대는 빠질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조금 좁혀서 그 필요한 국수에만 딱 쓴다고. 좀 들어 좀 이 양반들아. 그럼 오늘 왜 갑자기 말씀 잘하실까요? 아우 귀에서 피날 뻔했네. 근데 여기 귀 아파요 지금. 아파요. 네. 야, 우리 진 씨가 오늘 좀 외로우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과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안 빠져요 그러면? 아니 근데 이게 항암을 하면 보통 이제 머리가 빠진다고 저희가 알고 다 있는데. 네. 알고 있는데. 요즘은 머리 안 빠지는 항암제도 있고 항암제도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 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와. 사실 방사선이 국소 치료다 보니까 방사선이 들어가는 그 부위에만 머리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머리 외에 다른 데 치료하는 데는 머리가 빠질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제 머리를 치료하시는 분들도 그 머리 이제 방사선에 들어가는 그 부위만 땜빵처럼 이제 일부만 빠지는 그게 진짜요? 동대 크기만큼 아니 그 뇌종양에 방사선 치료할 때만 빠질 수 있겠네. 그 어느 정도 그렇죠. 들어가는. 야, 내가 왜 똑똑해졌는지 뇌종양이나 모르겠어 이제 내가. 두경부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 쪽 하니까 구렛나루 이쪽만 빠지는 거예요. 뒷머리. 그러면 전국에 있는 네, 우리 드라마, 영화 관계자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그 항암 치료나 네, 방사선 치료할 때 머리 안 빠진다고 하니까 이거 참 뭐 하셔야 될 건데 왜냐면 많은 분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웃으시지 마세요.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 네. 현실 반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방사선 치료 중 아기와 접촉하면 해도 된다. 아기가 접촉해도 된다. 아기와 접촉해도 된다. 된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자, 둘, 셋. 안 된다. X. 되지, 되지. 불안한데 뭐 어쨌든 자, 우리가 이거 정합시다. 네. 방사선 치료 중이라는 게 방사선을 치료하고 있는데 알을 데리고 들어가는 건지 치료 내가 기간 방사선 중에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우리 손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아니야? 그럼요. 그 만나면 되지 왜 안 돼? 안 되죠. 왜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저부터 얘기를 할까요? 왜 이게 엑스레이 찍을 때도 좀 뭔가 그런 안 좋은 뭐 그런 잘 뭔지 몰라요. 이게 방사선 이런 게 몸에 남아 있는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거는 남아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안 남아 있는다. 근데 아기는 너무나도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솔직히 친구 애기 보러 갈 때도 배기 주사 안 맞았으면 좀 맞아, 조금 맞아. 미안해서 더 조심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존재는 방사선 치료 중이면 미안하지만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의사 선생님 소견도 들어보고 그러고 접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 모를 그 약간의 찝찝함 미묘한. 때문에 뭔가 약간 극소의 어떤 소량의 어떤 게 나한테 좀 남아있지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좀 옮길 것 같기도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힌트를 잠깐 얻으려고 눈빛을 바라보는데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약간 네, 어려워요. 자, 있으세요. 아까 그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래프 보셨잖아요. 네. 엑스레이는 이렇게 오다가 그 어떤 그 지점에서 이렇게 한부 지점에서 이렇게 쓱 지나갔고 중입자는 오다가 그냥 착 찾고 있다가 한 방에 딱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가는 게 그냥 싹 없어졌잖아. 브레이크 피크. 그렇지. 싹 지나갔는데 이 지나간 쏘은 게 그 사람 있을 때 쏘아서 천천히 지나가서 안 좋다고 싹 없어지는 차이지. 그걸 계속 가 있으면 그 엑스레이 그 뭐라 나왔다 이래갖고 길 가다 기분 나쁜 친구 있으면 손가락으로 쫙쫙 쏘면 다 쏘아 다 조지겠네. 그게 무슨 아니 이게 빨리 바꿔.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아니 거죠.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 있잖아요. 엑스레이 맞고 왔어. 좀 남아 있어. 입 갖고 담이 이놈 것이나 팍 이러면 팍 날아가고 뭐 쏘나? 아니 여긴 아기가 아니잖아요. 조심하면 좋잖아요. 아기예요, 아기. 그러니까 이 저 방사선 치료할 때 손잡고 안 들어가면 괜찮아. 자, 자 빨리 네. 들어주세요. 방사선 치료 아기랑 접촉해도 귀 되나요? 아파 죽겠어요. 빨리. 아, 네, 됩니다. 됩니다. 네. 설명도 내가 완벽했죠. 아, 네, 막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사실 그래프 보듯이 사실은 이제 방사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몸을 통과해 나가요. 그렇지. 통과해 나가서 응. 몸 안에 방사선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래, 통과해서 없어졌다니까? 나가는 겁니다. 바로 나가요? 네, 바로 나가는 거예요. 몇 초 만에? 몇 초가 0.000 몇 그렇죠, 초지. 그러면 바로 아까 나가는 그러면 고쌤이 말씀하신 그 브레이크 피크 그래프가 정확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랑 상관없이 예, 그냥 찔고 나가는 겁니다. 나 의사 공부하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남아 있으면 큰일 사람 났네. 팍 쏘면 되잖아.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어진다니까. 그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치료실에서 나오시면은 방사선은 몸 안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랑 접촉하셔도 되고 애기랑도 접촉하셔도 됩니다. 저 국장님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동그라미 드는 거 투샷으로 한번 잡아주지. 진짜 이거 캡처해서 걸어놓으시려고 진짜. 보시려고.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한 개 또 맞추셨어요? 야, 또. 이 사람 세 개 다 맞췄어. 세 개예요? 야, 오늘 우등생 원샷 방사선 한번 엑스레이는 내한테 가와. 까불고 들있어. 야, 대박. 자, 방사선 치료에 대한 팩트 체크 오늘 고쌤이 세 문제 다 맞추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사실 세 개를 다 맞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방사선 치료와 더불어서 치료 효과가 높이게 되면 다양한 치료가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진 씨가 제일 말하는 K-의료 좋다. 그럼 이 방사선 치료의 개발이 도대체 한계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뭐까지 할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이제 얼마나 연구하실 겁니까? 예? 방금 사투리라서 다 못 알아들으신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자, 많은 시행들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이 개발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같은데요? 아, 네. 일단 제가 최근에 5년 동안 암 치료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이렇게 평가되는 몇 가지 치료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진료실에서도 자주들 물어보시는 치료인데요. 면역 치료가 뭐냐고, 뭐 면역 치료 자기도 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면역 치료는 뭐 말 그대로 인체의 면역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암을 죽이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요. 크게 면역 세포 치료, 뭐 면역 과문 억제제를 이용한 면역 항암 치료, 그리고 뭐 키메라 항원 수용체 T 세포 치료,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흔히들 뭐 카티 치료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몇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활발하게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미 효과가 증명돼서 상용화돼서 치료하고 있는 것은 특히나 고형암에서 이렇게 상용화돼서 치료하고 있는 것은 다 한 가지 이제 면역 과문 억제제를 이용한 면역 항암 치료입니다. 면역 예. 항암 치료. 그래서 간단히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몸에는 우리 면역 기능이 암 세포들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T 세포거든요. T자 T 세포. 네, 그 우리 암 세포에는 T 세포의 공격을 이렇게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표면의 인자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이 인자를 발현해 가지고 T 세포가 공격 못하게 P 세포가 비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인자들인데 이 인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면역 항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들이 들어가면은 인자들을 공격을 하면은 이제 다시 T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이렇게 활용해서 암 세포를 죽이는 그런 치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원리인데요. 거기다가 이 이제 정의적 방사선 치료라고 이제 흔히들 방사선 수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 방사선 치료를 한 번에 세게 이렇게 같이 주면은 더 많이 잘 이제 죽이게 됩니다. 우리 몸 면역 세포들이. 그래서 효과가 아주 더 훨씬 좋아지고 실제로 암 치료 성적도 많이 그것 때문에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런 면역 치료가 막 화제가 되면서 자꾸 면역력을 높여준다면서 자꾸 이상한 제품이나 다른 뭐 치료들을 이제 파시는 분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맞아. 그래서 많이 일반인들은 뭐 그런 것들 이제 건강 보조식품 삼아서 이제 면역 기능 올려준다는 거 드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암 환자분들은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나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하시고 싶으시다면 주치의 선생님들과 꼭 상의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네. 코로나 때 면역력이 좋아한다 해야 된다고 그 면역력에 대한 부분 넋을 말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네. 이제 2019년도에 전 세계 방사선 치료 관련 학회지를 막 뒤덮었던 아주 매우 핫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플래시 방사선이라고 하는 방사선 치료인데요. 이제 초당 40그레이 이상의 빠른 속도로 방사선을 이제 조사하는 기법입니다. 40그레이가 뭐예요? 이제 방사선의 단위인데요. 네.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와서 치료하러 가실 때 하루에 한 2그레이 정도씩 이제 치료를 하거든요. 네, 한 2그레이 정도. 초당 40그레이면은 엄청 빠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2그레이 조사하시는데 한 3, 4분 정도 걸리세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실 들어오셔서 거의 최소 5분 정도는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 돼요. 이제 준비하고 방사선 조사하고 막 하시는 데까지. 근데 뭐 저희 기관에서 개발한 플래시 방사선 치료는 초당 200그레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2그레이 조사하는데 0.01초 걸리겠네요. 와, 잠깐 누웠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박. 환자복 갈아입는 시간보다도 더 빠르게. 환자복 갈아입는 시간이 더 오래 눈 걸리겠네. 깜짝하는 것보다 빠르죠. 와, 대단하시다. 대단하네요, 진짜. 근데 이렇게 빠르다는 게 그냥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빠르게 치료를 하면요. 그 방사선 치료 부위 주변의 방사선 손상이 정산 조직 손상이 없어하는 것이 이제 발견돼 가지고 이게 화제인 것입니다. 다른 실제로 장기나 이런 게 우리 동물 실험을 했던 결과들을 이제 보면요. 그
폐에 원래 방사선을 조사하면 폐가 이제 망가지거나 폐렴이 생기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플래시 방사선을 조사했던 그 쥐의 폐는 거의 멀쩡했고요. 그리고 뇌 방사선 치료하면은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도 걸리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플래시 방사선을 조사한 쥐의 뇌가 거의 이제 기억력도 안 떨어지고 이제 부검을 해보면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조직도 멀쩡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화제였던 그런 방사선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 기관도 지난 4년간 이제 동물 실험을 이제 진행해 왔고 최근에 여러 해외 및 국내 학회에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아니, 눈 깜짝하고 나면 이제 치료된다고 하니까 아니,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효과가 또 어느 정도인지도 예,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사실 효과는 기존의 방사선이랑 비슷한데 이제 손상 전도가 훨씬 더 작다 보니까 이게 방사선량을 굉장히 높게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방사선을 당연히 더 세게 쏘면은 암세포도 더 많이 죽을 거고 만약에 우리 정상세포가 손상되지 않은 선에서 방사선을 더 세게 줄 수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더 암에 대한 치료 효과도 높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고인범 쌤 말을 좀 예, 같이 좀 빌리자면은 네. 그 5만 대 암에 그럼 이게 다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전부 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한 플래시 방사선은 약간 6 메가볼티지에서 9 메가볼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의 단위인데요. 어쨌든 그 정도의 에너지의 전자빔을 사용하는데 이게 몸 깊숙이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임상시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피부 쪽이나 림프절이나 표면에 있는 림프절이나 아니면은 이제 수술 중에 그 사용하는 그런 방사선 치료로서 이제 개발을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몸 깊숙이까지 들어가려면은 에너지를 엄청 높여야 돼요. 그러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좀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축구장 하나가 또 모자랍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면 이 플래시 방사선 치료는 아직까지 그럼 임상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어느 정도 동물 실험 경험이 좀 쌓여가지고 내년부터는 전국의 반려동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네. 이게 또 결과가 괜찮으면은 이걸 바탕으로 또 사람에게도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말고 이제 그 해외의 그 플래시 방사선 연구진들은 지금 뭐 피부 쪽이나 이제 말기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플래시 방사선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작용도 확실히 줄어드는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물 실험 결과는 이 플래시 방사선을 쏘면은 정상적으로 방사선에서 생겨나야 될 그런 이제 손상, 뭐 폐 손상, 뇌 손상, 뭐 그 장 손상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나타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지금 거의 방사선 치료학계의 패러다임을 지금 바꿀 정도의 그런 임팩트를 가지는 치료였습니다. 네. 대단한 일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야, 멋있습니다. 멋있다. 자 이번에는요 자궁 경부암을 또 방사선 치료로 치료하고 계신 분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일상생활을 하던 중 불쑥 암이 찾아왔다고 해요. 한 달 정도 뜨개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앉아 있는 자세인데 그러다가 분비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거기서 장시간 받아야 되니까 그래 여기서 지금 치료를 계속 10월 중순부터인가 받고 있어요. 오래 앉아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을 때 암이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행히 아직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가능하신 그런 단계여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6주간의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도 병행하고 계신데요. 저렇게 자궁 쪽 병변이 있는 부위에 방사선을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좀 어떠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어떤 게 좋아지셨어요? 분비물 나오는 것도 그런데 괜찮고 이렇게 방사능 받을 때
받고 나면 집에 가면 좀 아리고 좀 안 좋았었어요, 기분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고 아주 좀 좋아졌어요. 이번에 이제 MRI 찍으신 거 그거 좀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네. 이제 하는데요. 이게 이제 치료 전에 10월달 사진이고 옆에 있는 게 이번에 찍으신 12월 11일 이번에 찍으신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술에 앞서서 조금 준비를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게 자궁 경부에 있는 종양이에요. 이게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 이렇게 정상 조직인데 약간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궁 경부에 있던 그 종양이고요.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암 조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미세암 조직까지 해가지고 골반부를 전체적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신 것이 외부 방사선 치료인 거고요. 그 이후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이 자궁 경부에 있는 암 조직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시술을 아마 이제 할 거예요. 그 이제 내부로요? 내부로 하는 것이 이제 근접 치료. 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12월 달에 어떻게 변했냐면은 사실은 이제 눈으로 육안적으로는 보이는 건 없어요. 지금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자궁 경부인데 정상적인 이제 자궁 경부 조직은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요것들이 이제 없어져서 자궁 경부는 거의 정상적인 자궁 경부처럼 보여요. 와, 정상적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이 전후 사진을 보니까 이 노란색 원 안에 있는 거는 확실히 없어지긴 했네요. 그럼 이제 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수 검사를 한 거거든요. 이제 특수 검사를 한 건데 특수 검사를 했을 때는 이게 약간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남아 있는 암세포가 이제 의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시술하면은 이렇게 좀 작기 때문에 시술하고 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육안적으로 보이는 덩어리는 거의 다 없어졌고 이제 특수 검사에서만 보이는 약간의 암세포들이 좀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암세포는 언제까지? 저희가 이제 근접 치료 시술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방사선 치료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근접 치료를 하는 이유 자체가 본격적으로 자궁 경부에 있는 암을 없애는 시술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궁 경부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도 암세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림프절 이제 부위라든가 자궁 주변 조직까지 해서 넓게 치료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세게는 못하고 살살살살 6주 동안 치료를 한 거예요. 6주요? 예. 지금까지 6주 동안 치료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자궁 경부는 근접 치료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세게.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궁 경부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실 거라서 지금 치료를 하시고 나면은 좀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자궁 경부 쪽이. 야, 지금 보이는 기구가 근접 치료할 때 사용하는 건가 봐요. 이 안에 다 방사선 소스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그 소스가 나중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방사능이 막 나오는 그런 물질. 저희 암덩어리 내부에 이 방사능 물질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진짜 뭐 째고 막 떼고 이런 수술이 아니고 내부에 직접 방사능 물질을 넣었다 뺐다만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후유증이나 부작용 별로 없고요. 네, 잘 치료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흐뭇하죠. 많이 나아졌으니까. 그럼 많이 나은 것보다 완쾌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흐뭇하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의학 기술이 뛰어나서 저 같은 환자도 이렇게 낫게끔 해주시고, 저는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이 병원 오기 전에는. 근데 여기 병원 와서 정말 진짜 좋은 기술들이 많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삶과 죽음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남아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을, 인생을 얼마만큼 행복하게 그리고 주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더 좋은 치료, 더 강력한 치료를 이제 향해서 달려가는 의사가 아니고 이제 환자분들의 개개인의 어떤 행복과 진짜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멋있어요. 자. 정말 생각한 것보다 암 치료 방법이 다양한 것 같은데 이렇게라면 우리 이제 암도 정복이 가능한 거죠? 좋아. 희망적인 말씀을 네. 해주세요. 실제로 우리 국가암 정보 통계 자료를 보면은 네. 우리나라 암 환자 생존율이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오면서 정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진단 후에 5년 이상 사시는 분이 반도 안 됐는데요. 이제 최근에 2010년대에 들어서는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정복되는 암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암이 정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김지 금지 때문에 이래 많이 찍다잖아. 검진의 아이콘 뭘 미리 검진. 금지를 많이 받아서 그런 조기 발견하고 저런 K 기술 의료로 빨리 나서고 이래야 됐다잖아. 맞아요. 아이고 김진 검진 좋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죠. 그럼요, 네. 그럼요. 잘하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이 중입자 가속기도 빨리 그러니까. 우리 또 부산 경남 맞아요. 분들이 아유, 혜택을 운동장이 받을 수 있어야 있게 되네.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와 그리고 방사선의 다양한 암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퀴즈로 상품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서 공개 클리닉 웰을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미 씨 퀴즈 주시죠. 네, 탄소 원자를 가속해 만든 에너지빔을 환자 몸속 암세포에 쏘아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법으로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항암 치료, 보기 2번 면역 치료, 보기 3번 중입자 가속기입니다. 이건 힌트 주셔야겠다. 네, 여러분 혹시 새해 세운 계획 잘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 뭐 건강하기 이렇게 조금 투르뭉술한 계획 말고요. 월수금은 점심 먹고 나서 꼭 산책을 하겠다. 혹은 토요일에는 오전에 공개 클리닉 웰을 꼭 보겠다. 좋아. 이런 그거 좋네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공개 클리닉 웰 다음 주는요.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 희망을 찾다 세 번째 시간으로 치매를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